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지지선 밟고 반등해주는 모습의 느낌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 반등이 조금 미진하기는 한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7월 10일까지만 참아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지금 그 위험 종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거래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6월 26일에 지정이 되었군요. 그리고 해제 요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짜를 좀 살펴보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요 세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위험 종목이 풀립니다. 아시겠죠? 5일 전에 60% 이상 상승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7월 3일이죠. 7월 3일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안 넘은 건 눈으로 봐도 알겠고요. 그리고 6월 17일 기준으로 요거 15일째 있죠. 6월 17일 기준으로 2배 이상 넘지 마라 라고 했죠. 여기가 한 11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 괜찮죠. 100%안 넘었죠. 그리고 세 번째 15일 중에 최고가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최고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7월 10일 여기까지, 그러니까 7월 11일부터 풀리는 겁니다. 위험 종목이 풀리면 다시 슝 하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호재성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리포트를 제가 매일 써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리포트 내용을 조금 보면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거 발행 허용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비은행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가제로 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이 되면 시장에 굉장히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이야기를 바꿨죠. 비은행 기관도 허용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방침을 내놨단 말이에요. 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건 공식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때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쿠폰이 상한가를 갔죠. 뭐 저것도 있어요. 지역화폐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쿠폰이 좀 테마를 받는 영향이 보이죠. 그리고 다날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다날 이 녀석도 한번 망치를 맞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규제가 한번 물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원래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위험 종목으로 등록이 되면서 여기로 돈이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 외적으로 지금 돈이 퍼져나가면서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왔고 카카오페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약하다. 하지만 족쇄가 풀리는 7월 11일부터는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뭐 오늘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중 하나가 이제 하나는 한국은행이고 하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향후 일정이 하나 있죠. 언제입니까? 민간협력체 에이블 정례회가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9일이군요. 9일. 9일에 또 이거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통신부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얘네들이 합쳐서 이제 9일에 그 수요자와 공급자 협의회 에이블을 정례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녀석들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큰 그림.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인 판대기를 바꾸고 있다라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 바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저희 블로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매일매일 리포트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블로그에 놀러 오시면 매일매일 카카오페이 그리고 그 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리포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관련 리포트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채팅방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000명 넘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매일매일 시간, 그러니까 주요 뉴스, 오늘 봐야 될 주요 뉴스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일 뭐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단타로 나는 뭘 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채팅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방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블로그도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영상이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혹은 블로그가 잘 안 들어가져요. 채팅방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등. 여러분 문의사항 있으면 010-4898-3582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되면은 안 좋아요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봐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USDT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달러가 1USDT잖아요. 이 1USDT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넣었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국채를 산 다음에 이 USDT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USDT 갖고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1USDT라는 것을 명확히 했죠. 그 이야기는 1USDT가 뭐예요? 1달러라는 뜻이잖아요. 가치를 항상 맞춘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안정적인 코인. 근데 그걸 이제 민간에서 발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간에서 발행이 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건데 이게 기회가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뭐냐면 돈이 늘어요. 돈이 는다고. 자, 봐봐. 한국은행에서 하는 재정정책 중에 하나가 뭐야? 통화량 조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공급량이 너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가지고 이자율을 높이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니까 시장에 풀린 돈이 줄죠. 통화량이 줄죠. 그러면 이제 이자율 그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게 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걸 인플레이션이라 부르잖아. 이 통화 정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 그러니까 민간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늘죠. 그리고 이 통화량이 느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죠. 중앙에서 이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와도 시중에 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냥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돈을 넣었잖아. 이 돈이 풀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카카오페이니까 카카오페이의 이야기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카카오페이에다가 돈을 넣으면 요 카카오페이의 일정 금액이 보증금으로 남고 내가 만약에 2,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을 입금을 하면 8,000원은 뭐로? 카카오페이에 남아있죠. 보증금으로. 그리고 2,000원 쓰고 이제 10,000원 결제가 된단 말이에요. 난 2,000원짜리 하나 사고 싶은데 10,000원 들어가고 2,000원 써주고 8,000원이 남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돈이 5,900억 원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게 지금 카카오페이의 그 구상이잖아요. 근데 이 5,900억이 지금은 묶여있죠. 보증금은 묶여있잖아.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5,900억 원치 뭐예요? 돈이 돌죠. 돈이 돌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가 묶여있는 돈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 돈이 어떻게 돼? 풀린다고. 이해가 가요? 그러면 다시 USDT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USDT를 돈으로 넣었어. 응? 그리고 USDT로 발행을 받았죠. 그리고 이 현금은 어떻게 돼요? 현금은 미국 국채를 사죠. 그죠? 그럼 국채를 사는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국채를 사야 될 돈이 그 가치 그대로 시장에 유통이 되죠. USDT라는 단위로 바뀌어서.
돈이 2배가 돌죠. 그러니까 얘가 1달러를 넣으면 1달러치 국채를 사는데 들어가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1달러치 또 시장에 또 돌잖아. 국채도 1달러치 사고 USDT도 1달러치 돌아다니고 그럼 총 2달러가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게 되면 묶여있던 돈들이 어떻게 돼요? 돌죠.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죠. 통화량이 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주가가 뛰죠. 왜? 돈이 많이 도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뛰죠. 예전에 미국이 코로나 와가지고 야 시장에 돈이 잘 안 도네? 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 본원 통화를 늘렸잖아요. 이자율을 낮춰갖고 돈을 늘렸잖아. 시중 유통되는 돈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가가 미친 듯이 날랐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날랐죠. 이게 또 펼쳐지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때는 미국 중심으로 돈을 풀었단 말이야. 미국이 돈을 풀었어. 이자율을 낮췄어.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달러가 더 많이 뽑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겠네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예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1달러에 900원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이 환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돈을 찍어냈을 때,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한국도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찍어내갖고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환율을 또이또이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전 세계가 돈을 같이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니까 전 세계가 돈을 같이 찍어내게 되고 돈이 같이 찍어지니까 전 세계가 주가가 다 뛰고 부동산 가격이 다 뛰고 거품이 형성이 되고 이 루틴이 나왔잖아요. 이게 미국이 돈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지금 미국이 USDT를 발행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또 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통화량 증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퍼져 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인 거죠.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우상향인 거죠. 왜?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그 얘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스타트로 때리는 거잖아. 25년도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원년이거든. 왜냐하면 미국 상원에서 6월 달에 통과시켰고 하원에는 9월쯤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유럽과 한국만 아시아 모든 나라들 잘 나간다, 소위 잘 나간다는 나라들은 모두 다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으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한테 다 빨리니까. 그러면 25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원년이 될 것이고 27년, 28년, 29년 넘어갈수록 스테이블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그만큼 더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통화량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거고 향후에는 지금 뭐 퍼펙트 스톰 어쩌고 나오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청구해가지고 뭐 난리를 난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아닐 거라는 거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트럼프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화되고 늘어나면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는 경제 호황을 맞이할 거다. 트럼프가 임기하고 있는 중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코인은 불장이 될 것이다 라고 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통화량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큼 현금이 들어가는 것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가는 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향후 통화량이 굉장히 증가할 거다. 그러면 향후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주가 5,000포인트가 간다. 지금 부동산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뛰게 된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지금 카카오페이 요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간을 통으로 놓고 보면 미친 듯이 뛸 거라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2배 이상은 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해야죠. 투자.
코로나 끝나고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뭔 투자든 간에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남들 다 발전할 때 나 혼자 제자리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몇 년간은 투자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는 카카오페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앞으로 미친 듯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 지금 뭐 79,000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리포트를 매일 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리포트 맨날 나가잖아요. 저의 이런 내용들 맨날 리포트로 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남들보다 빠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뒤처지지는 못하게 해드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블로그 자주 오셔서 리포트 올라가는 거 매일 보시란 이 얘기입니다. 그 블로그 함께 보시는 방법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매일 써드리고 있는 건데 돈 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많이 놀러오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그 단타 종목 안내가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시고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010-4898-3582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은 좀 시각을 크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 채널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죠?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 채널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 성장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포트가 작성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